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 국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출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응가를 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시험 출제 잘 되는 양도소득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같이 보유 중에 과세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보유를 할 때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분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 243쪽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1번, 6번까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앞에 내용과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고 7번을 보면 세대라는 게 나왔어요. 세대. 이 세대. 여기에 이제 양도소득세에서도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민등록 있죠.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1세대와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틀리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에 나오는 1세대 개념과는 이제 틀린데 여기는요, 1세대라는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거주자이면서 배우자가 있어야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세대가 된다. 1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짝꿍이 있어야지만 1세대가 된다. 그럼 혼자 있으면 원칙은 1세대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요 내용을요, 자세하게 볼 거는 양도소득세에서 자세하게 볼 거예요. 볼 건데 일단은 같은 집에서 다 살고 있으면 그것도 1세대가 돼요.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데리고 살고 있죠?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본다? 1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현행 법 자체가 그래요. 아버지도 집 한 채, 나도 집 한 채, 자식도 집 한 채. 3대가 모여 살고 있다. 그거 전체가 뭐가 된다? 1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1세대 3주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법 자체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부모님 모시고 살면 안 돼. 왜냐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많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모순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1세대라는 게 구별을 하는 이유는요, 1세대가 한 주택만 갖고 있을 때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우대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그 1세대 1주택인 주택을 2년 이상만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를 아예 안 내게 해주고 있어요. 아예 안 내게 해준 비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있는가 보면요,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혜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7번을 요 밑에 내용까지 혼인함으로써 동거부양까지가 양도세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시가격이 나오는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우리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별종주라고 그랬죠. 별종주.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 주택. 요거는 얼마를 초과해야 됐다고 그랬죠? 80억 초과분이죠. 이것은 얼마 초과분인가요? 5억 초과분. 주택은 6억 초과분인데 어떨 때는 9억 초과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종부세는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거만. 이것은 토지고, 그렇죠? 토지고, 이것은 주택이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해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해서 이것을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이 80억 초과분, 5억 초과분,
6억이나 9억 초과분, 이것은 뭔가 보면요, 공시가격이 이렇게 초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별 과세다.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80억이 있는데 나도 80억이고 별도 합산이 내 배우자도 80억이다. 그러면 한 세대로 봤을 때는 160억이잖아요. 근데 세대별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하면요, 개인별이에요. 개인별이기 때문에 다 아무도 종부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가장 대표적인 빌딩의 토지죠. 건축물은 안 많고도 관계없어. 그 토지 가격이 얼마가 넘지 않는다면 80억. 그 가격이, 이 80억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다? 공시가격.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년마다 공시가격이 나오죠. 그 공시가격을 합한 거. 근데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종부세는 전국 합산이죠. 재산세와 틀린 부분이, 가장 틀린 부분이 이거예요. 전국 합산을 한다는 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은 전국 어디에 있던 별도 합산 과세되는 것을 전체를 합하죠. 종합 합산,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기준 면적 초과분, 또 나대지 같은 경우는 전국 걸 다 합해서 5억을 초과를 한다면, 주택, 이것은 전국 거를 합해서 6억 원을 초과를 한다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뭔가 보면요, 다시요, 공시가격이라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뭘로 하는데?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그게 그 공시되지 않았을 때는 뭘로 하겠다? 시가 표준액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규정된 가액이라는 얘기는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 한 개인이 이것을 초과를 한다면 납세 의무를 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 주택에서 치는데 여기에 6억에 9억 이렇게 해놨잖아요. 납세 의무자는 다 보시면 돼.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다 똑같아. 이렇게요. 초과하는 것을 갖고 있는 자. 그렇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납세 의무자에 거기에 보시면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인 주택의 국내에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국 합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동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별장, 사업용 건축물 등은 종부세 과세항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요, 당연히 건축물 안 되고. 그 다음에 토지 과세 방법 두 가지 있죠. 또 납세 의무자 초과하는 거 있죠. 또 토지의 과세상 구분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따질 때 6억 초과분 나올 때 어떻게 따지는가 보면은요, 주택의 과세 표준 보시면은 박스 보면 되겠네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되니까 빼기 6억을 하면 6억을 초과죠. 거기에 또 뭐를 곱한대요? 공정시장 가액.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재산세에서도 공정시장 가액비율이에요. 만약에 내가 주택이 5억짜리 부산에 있어, 대구에 4억짜리 있어, 광주에 5억짜리 있어, 서울에 5억짜리 있어. 그러면 전체를 다 합해. 그러면 19억이네요. 19억 마이너스 얼마? 6억. 빼. 그러면 얼마예요? 13억이죠. 이게 뭐예요? 6억 초과분. 13억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 한 개인이요. 공정시장 가액비율 얼마? 80%. 그러면 8일은 8, 38이 24, 10억 4천이네. 10억 4천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실 것은, 그 밑에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라는 게 있네. 이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걸 먼저 하나 알려드리면요. 우리 개인별 과세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 6억, 부인 6억. 여기 무슨 과세한대요? 개인별 과세를 하겠대요. 개인별. 한 개인이 6억 초과분이 있어요, 없어요? 종부세 낼 일이 없다.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죠. 납세무가 없다. 없어요. 또 이럴 경우도 납세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12억짜리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2분의 1 지분권자를 납세무자로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부인, 남편 6억. 6억 초과분이 없네? 역시 납세무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부간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12억짜리 공시가격이 12억 원짜리를 갖고 있어도 납세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면 만약에 이 집은 그냥 남편 명의로만 해놨어.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뭔가 보군요. 주택이 12억짜리 딱 하나뿐이 없어. 다른 거 없어. 이런 자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자는 억울해. 한 개인이 6억 초과분 6억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공동 소유로 해놨으면 종부세 한 푼도 안 낼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6억을 빼기 전에 먼저 3억을 빼고 나서 그러고 나서 6억을 빼래. 그러면 3억 빼고 6억 빼 얼마를 뺀 결과예요? 9억을 뺀 결과. 그래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 그럼 얼마에 대해서 낸다는 거예요? 3억에 대해서 낸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1세대 1주택자만. 근데 이것은요. 1세대 1주택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과는 틀려요. 이거는 뭐냐면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를 1세대 1주택자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하나의 주택을 두 명이 공동 소유하게 되면 그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1세대 1주택자는 좋은 게 뭐가 있는가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을 줘요. 기고장을 주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여러분들이 이 종부세를 만들고 나서, 신설하고 나서요, 굉장히 반발이 심했었어요. 왜냐면, 한번 저 생각을 해볼까요? 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들만 강남에 사는 거 아니죠? 뭐, 좋은 학교들은 강남으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죠?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뭐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사를 가서 잘 살고 있는데 가격이 내가 거기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한 집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가격이 오르더니 20억, 30억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요. 지금쯤 자식들도 꽤 컸고 자기는 퇴직을 해갖고 이제 돈 낼 돈도 없어. 딸랑 집 한 채. 이 사람 투기하는 사람은 아니죠. 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없어. 이제 돈 없는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 강남에서 10억, 20억 대는 주택을 뭐 하려고 깔고 앉아 있어? 그거 팔고 얼른 가지. 근데 다른 동네 가면 아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 동네는 자식들도 그 동네 살고 친척들도 그 동네 사는데 그럼 어떻게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부부 공동 소유로 안 하고 대부분 뭘로 해놨어요? 남자 단독명의죠. 지금은 여자 단독명의예요. 한때는 공동명의로 가다가 지금은 거의 여자 명의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들이 불만을 내다 보니까 그래, 한 주택자는 3억 원을 더 빼줄게.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기초공제라고 그래요.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그게 1세대 1주택자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 기초공제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나이 많이 먹었다며 고령자 공제를 해줘.
고령자, 나이 많이 들어서 60세 이상이라면, 그래서 70세 이상이라면, 65세 이상이라면 이렇게 해서 고령자 공제를 또 해줘요. 또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20% 40%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요.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금을 거의 다 주택에 대해서는 없애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요, 다시요, 기고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용어를 틀리게 쓸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기고장, 이거는 어디에서만, 주택에서만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주택에 1세대 1주택자는 특혜가 뭐가 있다? 기고장이 있다라는 거죠. 기고장이 있다. 그리고 주택이 있잖아요. 합산 배제 주택이 있어요.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지금 246쪽의 하단에 보시면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거 있죠. 내가 주택이 갖고 있는데 이건 빼고 나머지만 갖고 계산해, 그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내가 직업이 뭐냐면요, 주택, 다세대 주택 져서 파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요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다 미분양이야? 그러면 난 지금 8세대를 졌는데 미분양에 다. 나 주택 하나 있어. 그러면 나 주택이 몇 개예요, 지금? 9개? 아니란 얘기지. 그거는 다세대 주택 신축해서 판매하는 것은 별 사업이고 내 주택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그러면 이 미분양 주택은 이쪽에다가 전국 합산을 했는데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합산 배제 주택이요. 합산 배제 주택이 여기에 뭐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할게요. 기미, 가수, 임종.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247쪽에서부터 시작해서 248, 249 거의 249까지 임대주택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임대주택 이렇게만 기억하셔. 나머지 세부 사항은요,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거라서 이거 공부하시기도 힘들어요. 일단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으면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나의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합산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기숙사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종업원에게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있어요. 가정보육시설용. 어린이집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수도권 밖에 한 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 이런 것들은 합산을 뭐 하겠다? 배제를 하겠다. 종부세 과세하지 않. 편하게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주택은 다 끝났습니다. 주택에는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납세금을 지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는 몇 프로다? 80%죠? 재산세에서는 60%였었잖아요. 여기는 80%예요. 80%인데 80%. 여기는 80%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는 것을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는데 이자는 기고장을 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와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요. 246쪽에 잠깐 보시면은 246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1세대 1주택의 범위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딱 중간이에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거주자는요, 이제 양도소득세 시간에 보실 거예요. 거주자를 말한다. 고까지 1세대 1주택자는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이렇게 고 체크를 하시고 밑에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도 똑같아요. 토지는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 얼마? 다 80%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요. 종부세는 다 80이에요. 근데 얼마 했었죠?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 여기는 종부세는 전부 다 얼마? 80 하고 있다. 그 내용 나와 있네요. 이렇게 251쪽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나오죠. 세율. 이제 세율 나오는데, 재산세에서도 별종주는 무슨 세율? 초과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역시 초과누진세율이다.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 그런데 1번 주택을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는가 보냐. 2번에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게 나왔죠.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 이중과세, 2번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2번 과세한다. 이중과세인데, 이중과세라는 건 어떤 얘기인가 보면요. 여러분이 과세할 때 주택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5억짜리 뭐 3억짜리 주택이 있다. 한 개인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으면 6월 1일 현재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 57만 원씩이네. 57만 원, 이것도 57만 원 냈고, 이게 한 20만 원 냈다. 재산세를 냈어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한 개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시군구에서도 합하지 않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전국 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래요? 합산을 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합산하니까 얼마예요? 13억이야. 그래서 6억 초과분해서 내래. 그럼 얼마에 대해서? 7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7억에 뭐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곱하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억울한 게 뭔가 하면요. 이미 5억, 3억 이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냈어요. 재산세를 냈는데, 이 7억에 대해서는 또다시 뭐를 내야 돼요? 종부세를 내야 돼. 그러면 7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냈고, 또 뭐도 그 전에 냈고, 재산세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억은 재산세도 받고, 또 뭐도 받아요? 종부세. 근데 6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받고 종부세는 안 받는 결과가 돼버리죠. 종부세는 7억에 대해서만 받으니까, 6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7억은 뭐예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요. 7억 가지고 종부세를 계산을 해요. 종부세를 계산하고 나서요. 다 끝났어요. 계산이. 종부세가 얼마 나왔잖아. 여기서 빼줘요. 뭐를? 여기에 이때 재산세 낸 것 중에서 뭐 이거는 5억 13억에 대한 재산세를 냈잖아요. 이 중에서 7억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 7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과세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중과세 조정. 그러면 이것은요. 이중과세 조정은 주택뿐만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 모두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 적용이 돼. 다 적용돼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은 별종주 다, 여러분이 이래요. 이거 초과분이니까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 내는 것만큼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해주겠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빼주겠다. 내용이 이것을 뭐라 한다? 이중과세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맨 하단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있죠. 연령별 공제. 이걸 고령자 공제로 했는데 60세에서 65세는 10%를 하고, 이거는 산출된 세액에서 10%를 해주는 거예요.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10%를 빼주고 65세에서 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 보유기간별 공제는 역시 산출한 세액에서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를 해주겠다.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5년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와 요거 있죠.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중복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공제되고 이것도 전부 다 중복 적용이 돼.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나오는 것은 토지는 전부 다 이중과세 조정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255쪽에 제5절 세부담 상한이 있죠.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은 똑같이 전부 다 150%의 세부담 상한이. 재산세에서는 150도 있지만 주택은 105, 110, 130 이랬죠. 근데 종부세는 전부 다 150%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재산세와 당해 연도 재산세를 단순히 비교하면 됐는데 종부세에서는요. 종부세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총세액 상당액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에서 당해 연도 총세액 상당액이 이것의 1.5배, 즉 150%죠. 그렇죠? 요거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당해 연도가 당해 연도께. 이거보다는 같거나 적어야 된다. 1.5배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요거요.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이라는 얘기는 뭔가 보면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 이것을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작년에 어떤 부동산에서 재산세가 500만 원 나왔어요.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올해 나온 것은 재산세가 7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종부세가 얼마나 나왔냐면 2천만 원 이번에 나왔어요. 2천만 원 나오면 작년에 종부세 1000만 원인데 올해 2천만 원이야? 1.5배가 넘네? 즉 150%가 넘네? 1500만 원만 내면 돼.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분명히 뭐라 그랬죠?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은 얼마예요? 500에서 1000이니까 총세액 상당액은 얼마죠? 1500이죠. 1500에 150%면 얼마예요? 2250이네. 이 두 개를 합한 게 225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합하니까 2250이 넘잖아요. 2250만 원까지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는 이미 700만 원 냈잖아요. 여기서 얼마가 돼야 되나요? 1550만 원. 요거는 재산세는 1550만 원만 받아라. 종부세를. 이거는 받지 말아라. 2천만 원 다 받지 말고. 계산은 2천만 원 나왔지만 얼마까지만 받아라? 1550만 원까지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2250이잖아요. 이거보다 적거나 같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계산을, 이런 거는 계산 문제로 한번 출제도 해볼 만은 해요. 근데 뭐 이게 저작년에 출제가 안 됐던 세금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서 세부담 상한은 150으로 간단한데 뭘로 순수한 종부세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갖고 하겠다? 총세액 상당액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고. 그래서 세부담 상한도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6절의 비과세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비과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과세 면제, 재산세가 비과세나 면제되면 종부세도 비과세 면제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가징수 볼게요. 7절의 부가징수. 징수 방법은 과세 기준일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안 낸 분들은 절대로 종부세를 낼 수 없다. 그랬던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부가징수 방법인데 원칙은요. 고지징수, 부가과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고지서를 부과를 하겠다. 역시 납부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고 납부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신고 납부. 신고 납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과 9월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하고 있죠. 고지서를 보내도 이때 내라. 종부세를 신고 납부 방법을 원하고 싶은 사람도 이때 뭐 해라? 신고 납부 해라예요. 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런 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산 배제주택 기미 가수 임종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합산 배제주택이야. 쉽게 미분양 주택이야. 그런데 과세권자는 알아요, 몰라요? 과세권자는 내가 이게 미분양 주택인지 져서 내 건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래요.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주택이 한 5억짜리 하나 있어. 그리고 내가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5개가 있어. 남았어. 하나에 3억씩 가. 15억이야. 과세권자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5채 있죠? 3억씩 5채면 15억이잖아. 15억에서 내가 갖고 있는 주택 5억이라고 했잖아. 20억? 너 주택이 6개구나. 그러면 3억씩 해서 아니 뭐 5억씩 해서 여러 개다. 이러면 그 넘는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 내라 고지서를 보내줄 거예요. 고지서 받으니까 이거 황당. 아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 저기에 있는 한 주택은 내 거지만 저기에 미분양 주택 5채 있는 것은 합산 배제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뭐 하냐면요. 신고를 하면 돼. 신고서를 써서 이거는 합산 배제주택,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5억. 6억 초과 부분이 없으니까 납세 뭐 없다? 신고를 해. 그래서 신고 납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고 납부 제도를 만들어. 요때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납세지가 있어요. 납세지. 납세지는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여러 장 날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절대로 여러 장 날라올 수가 없어. 딱 한 장. 무조건 한 개인에 딱 한 장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별 과세를 하는 것도 있지만 국세잖아요. 어차피 전국권을 합하는데 그렇죠? 전국권을 합해서 그래 이게 다 있어. 전부 다 합해서 한 장으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근데 한 장은 어디예요? 나한테 하나뿐이 없는 것은 내 주소지. 그래서 국세는 어디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된다는 거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주자인 경우 한번 볼까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게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는 얘기죠.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이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납세지는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방세는 어디다? 전부 다 물건 소재지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국세, 종부세와 양도세는 전부 다 뭐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세가 있네요. 부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납부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로 부과되고 있다.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물납, 분납이 있죠. 물납, 분납이 있어요. 물납, 분납. 물납, 재산세에서 받던 거와 조금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물납의 요건.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종부세와 재산세가 어때요? 같죠?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물납의 신청이에요. 물납의 신청. 물납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도 허가는 허가네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납 허가 신청서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뭐 뒤에는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은데, 재산세에서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인데 종부세에서는 납부기한 또 신고기한, 어차피 12월 요때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라는데 15일을 신고기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납부기한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원칙은 고지징수지만 예외로 신고납부를 할 수 있으니까 15일. 그때까지 뭐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금 재산세는 10일 전까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부세는 신고기한, 납부기한까지 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납 허가 통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납부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좀 모순이 있죠.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암만 신청서를 받았어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신청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런데 저기는 뭐라고 그러나요? 재산세는 납부기한 10일 전. 그러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신청을 한참 전에 받았어도 신고기한 마감일로부터 며칠 내에 14일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이제 좀 복잡하고, 또 뒤에 보면은 또 연장도 할 수 있대요. 이거를요. 복잡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아직은 출제를 한 번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조금 이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까지만 보시고 한 장을 넘기시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죠. 맨 위에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뭔가 하면요, 재산세에서는 뭐 했었나요?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고 했죠.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납 가액은 역시 이것도 뭐래요? 시가로 한대요. 시가로 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세요. 다른 거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주시든지 그냥 넘어가시든지 하시고, 분납은 여기도 500만 원 초과. 재산세와 똑같아요. 500만 원 초과. 이거는 또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며칠이라고 했나요? 45일. 여기는 2개월 내에. 좀 재산세와 종부세가 차이점이 좀 있죠. 차이점 있는데,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제출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결정 및 경정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고, 또 다음에 과세 자료의 제공이 있죠. 이것도 좀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를 좀 가볍게 좀 보려고 했는데도 이제 거의 40분이 넘게 걸렸네요. 이렇게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양도소득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